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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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유 대표님이 한번 하셔 가지고 네. 오신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님. 오늘의 주제는 외상 이야기예요, 외상. 그래서 외상이라는 거는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힘에 의해서 신체에 발생하는 손상을 외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외상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왜 그때 이렇게 외상도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외상. 수준에 따라서 얼른 대처를 어떻게 급한 것들은 대처하는 거겠죠. 그쵸. 응급처치겠죠.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회복률이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하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우죠. 배우는데 이게 늘상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대처를 못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경험담을 한번 나눠 볼까 봐요. 그래서 유 대표님 어떻게 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얼른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없어요? 외상. 예. 네. 장 소장님은요? 잠시 기억 좀 하셔요. 네. 장 소장님은 외상. 저요? 네. 저는 외상 뭐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신체적 외상. 네. 이거 아까 토론글에 올린가요? 네네네네. 그거로 해서 한번 제 경험, 관련되는 경험. 네. 찰과상. 이거 찰과상은 엄청 많이 넘어진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어린 그게, 시절에. 네. 그게 넘어진 이유는 주위가 산만하다. 그런 게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찰과상이면 넘어져서 이렇게 까지고 약간 피나고 뭐 요 그렇죠. 정도? 예. 이게 요 이제 정도. 무릎이라든지 그쵸.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 까졌던 경험. 그래서 이제 아까젠키라 그러죠. 아까젠키. 빨간 약이요? 빨간 약. 아까젠키를 하여튼 어렸을 때 많이 바르고서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겨울에 보온이 잘 안 되니까 네. 이 동상 이게 발가락, 손가락 이런 쪽에 동상이 걸려서 그때 통일연고를 하고 있어요. 통일연고. 그거를 하여튼 집에다가 사놓고 형제들이 다 동상 걸려가지고 하여튼 겨울이면은 연고 바르고 자고 싸매고 했던 경험이 있고요. 골절 쪽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골절은 뼈 부러지고 이런 거는 다행히 넘어지더라도 뼈까지 다치고 했던 거는 없고, 화상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흉터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에서 이제 복숭아 뼈 있는 데를 대가지고 그게 이제 한 4살,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보고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기억나는 건 없고요. 안과 수술을 했을 때 부부 마취를 하고 나서의 어떤 약간 불안 증세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봤어요. 부부 마취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외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복합 외상의 경우는 저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상의 영향은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불편하죠. 특히 이제 여름에
넘어졌을 때 여름에 그 상처는 막 진물이 나고 바로 안 났더라고요. 딱지가 잘 안 났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한번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자빠져가지고 그래도 직장에서도 한번 비 오는 날 산책하다가 이끼낀데 잘못 밟아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왼쪽 팔꿈치 이런 쪽이 뭐 심하게 까지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뭐 군대 가서 풀밭에 식판을 들고 풀밭에 덥석 앉다가 유리 조각이 그 회오부 쪽에 박혀가지고 아주 그 고생을 했죠. 뭐 야전이기 때문에 맞지도 못하고 저는 그때 위생병이었는데 위생병이 하여튼 그런 상처를 입어가지고 군의관이 거기를 몇 바늘을 꿰맸어요. 하여튼 이게 뭐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 큰 상처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기억에 남는 거였고 평행봉을 하다가 신혼 초에 새벽에 일어나서 평행봉을 하다가 잠이 들깬 상태에서 이제 준비 운동 안 하고 나가 이제 그 팔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으로 빠지면서 이제 그 이 턱을 갖다 봉에다가 닥쳐가지고 송곳니가 입술을 아랫입술을 이렇게 뚫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것도 병원에 가서 몇 바늘 꼬맨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큰 이제 그 외상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측 눈 부위를 이 금태 안경이 찢어지면서 우측 눈썹 있는 부위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40바늘, 50바늘을 이게 막 기었죠, 뭐 기은 거야 이렇게 그 꿰매서 그때 그 굉장히 좀 고통을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맹장 같은 건 외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맹장도 외상의 종류에 들어가요? 외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 안에 질병? 그렇죠. 질병이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맹장 수술한 네. 거. 하여튼 이 유년 시절이나 잘 성인이 돼서도 하여튼 찰과상, 뭐 부주의로 인한 하여튼 큰일 날 뻔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리문에 부닥친다든지 계단 올라가다가 발 헛디뎌 가지고 상당히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때도 운이 좋았고.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부주의한다 그럴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측 눈의 시력이 좀 안 좋았던 거하고의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주의가 산만하다. 아주 왜냐면 관심이 많으니까요. 걸어갈 때도 그냥 여기저기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걷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격의 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향 때문에 하여튼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은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외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네요. 소소한 얘기들이.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네. 말씀하세요. 2부 순서. 네. 유 대표님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건 없었는데 네. 그 전에 책 쓰려고 그려놨던 거 그거 보니까 있기는 조금 있네요. 이게 또 외상이에요? 예?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려고요. 그럼 보니까 화상은 어렸을 때 조금 있었고, 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칼이나 이런 거 쓰다가 약간씩 뭐 긁힌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애랑 싸우다가 여기 찢어진 거 한번, 눈썹이. 그거 한번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되게 희미한데 기억도 없어요. 근데 입술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여기가 자세히 보면. 네. 근데 그게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있고 그 외에는 뭐 몸 한 거는 대부분 수술에 의한 거지. 뭐 이렇게 큰 사고나 이런 거는 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 영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다쳤던 게 운동이 되게 많네요. 보니까
운동에서 다쳤던 게, 예, 그래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장비 손질을 좀 제대로 저기를 안 해가지고 장비 거기 그 안에 그거에 긁혀 굉장히 길게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나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클 타다가 도로에다 한번 이렇게 쫙 가르는 적 한번 있고, 예, 근데 그때 볼 때는 막 엄청 그 겉에 피부 다 상하고 안에 지방이 다 드러난 것처럼, 허염은 뼈가 아니라 보통 지방이잖아요. 예, 그리고 쫙 드러나고 되게 당황했는데, 아, 이거 흉터 안 났겠는데? 그랬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또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흉이 거의 없고, 예,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키하고 보드 타러 다니다가 충돌 사고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슴이 이게 골절이 됐던 것 같다는. 왜냐면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아팠으니까 몇 달을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세게 충돌을 해서 그냥 다친 건가 보다, 겉에가 아픈 건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여기 계단에서 한번 발목 이거, 그리고 옛날에 감나무가 나무에서 한번 뛰어내릴 때 발 한번 접지른 거, 뭐 그런 거 하고, 승마하다가 한번 호되게 낙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좀 다쳤죠. 그때 좀 다쳤고, 그 외에는 이제 철봉하다 조금 다친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그 정도가 단 것 같아요. 예, 다 보니까. 그리고 어때? 예. 그때 응급처치는 잘 하셨어요? 병원 가신 경우도 있고, 뭐, 안 가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가슴 여기 골절 같은 경우에, 그때는 진짜 미련하게 병원 안 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지나니까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있고,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그게 나중에야 깨닫고 나니까 여기서 발목 저기 했을 때 그때도 바로 병원부터 갔더니 금 같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그 외에는 뭐, 예. 유 대표님이 얘기 들어보면 어떤 통증에 대한 둔감한 건가? 그러신 것 같아. 미련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네네. 마지로 크다 보니까 맨날 겉으로 티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예, 많이 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건가? 하여간 좀 그랬던 감정을 것 없는 같아요. 그냥 어지간하면 넘어가야지 남한테 그거는 패기치는 거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사고가 굳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나고 나 생각해 보니까 얼른 하고 얼른 해결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 시절에 화상을 많이 입잖아요, 화상. 예. 그런데 그때마다 잘못된 응급처치를 할머니랑 가족이 했어요.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도 난로에 할아버지 지팡이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난로에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왕소금 있죠? 왕소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꺼지에 대줬나 봐, 할머니가. 치료법이라고. 예. 그랬으니 얼마나 이 피부가 소금 자국이 다 나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돼가지고 항상 동생이 얼굴을 약간 숙이고 다녔어요. 이 턱선 있는데 앞에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인이 돼서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성형 수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하도 이쁘다고 우습죠. 이쁘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자주 안아주고 이렇게 뭐 하다가 팔을요, 수시로 빠졌어요. 이 관절이, 이 주 관절이 그냥 애가 이렇게 앉기만 하려고 팔만 당기기만 해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관절이 계속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수도가에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안 다니까 수도가 위에 올라가서 물을 먹다가
누가 밀었는지 이렇게 팔을 꺾이고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네.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할머니는 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또 엄마는 적골사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적골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뼈를 막 이렇게 막 맞추더라고요. 소리를 지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정하고 기부스로 고정하고. 근데 그게 이제는 잘못 맞춰져 가지고 지금 뼈가 그 이렇게 양팔벌려를 하면은 팔이 수평이 돼야 되잖아요. 안 수평이 되죠. 안 되고 위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병신이 음. 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동생들도 또 여기 피부에도 화상이 있었는데 여기도 잘못 처리해 가지고 흉터가 이렇게 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무조건 옛날에는 이제는 화상을 입으면 할머니가 또 소주에 담그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때는 소주에 담그라 그래 가지고 소주에 담갔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인제 그런 화상들은 또 시간이 지나니깐 흉터조차 없더라고요, 지금. 네. 흉터조차 없고요. 예. 사실 저도 인제는 제가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참 이게 어떤 외상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병원에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끝내버릴 것인가? 그래서 한 번은 큰애가 작은애를 아주 애기 어렸을 때 이렇게 안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가 그 입안에서 출혈이 계속되더라고요, 입 안에서. 근데 정확히 어디인 줄도 몰랐는데 아이고, 만약에 그 놀라면은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죠, 출혈이 되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그냥 꺼즈를 입에 물고,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어쨌든 꺼즈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했더니 또 나중에는 피가 안 나 가지고 병원에 안 갔던 기억들. 또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이건 질병이네요. 아기들도 이렇게 많이 다치잖아요. 그쵸? 예. 그랬을 때 이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하다가 그 한 0.5 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절개됐을 때 '이걸 병원 가서 꼬매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 볼까?'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지혈시키고, 이렇게 또 지혈을 잘 시키고 지나면은 이게 잘 붓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당연히 꼬매야 되죠. 꼬매야 되는 건데 약간 깊이 절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꼬매야 되는데 또 지혈만 잘하면 또 이게 잘 접합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샤워실에서 벌거벗은 채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 그래 가지고 한쪽이 다 그냥 뭐 멍이 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음을 거기다 다 대고 얼음팩을 대고 잤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침에 씻은 듯이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외부 충격으로 그 부분에 염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일단은 냉찜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온찜질을 하고 이러는데 냉찜질을 하면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 예. 그래서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외상이 있을 때 이걸 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응급조치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 예. 근데 사실 요즘은 또 119에 전화를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은 또 평상시에 응급조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쉽게 대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요새는 폰에다 그냥 물어보면 그쵸. 바로 이야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어. 하라고. 어.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심하게 넘어졌을 경우도 네네. 물어보면 제일 네. 처음에 이제 그 저기 하는 게 그 멍이 심하게 들면 나중에 혈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네.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심하게 멍이 들고 안 들고가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참 시대가 좋다. 예,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상처 부위나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제 네. 물어보면 요새는 그거 가지고도 답변도 해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부터 시작해서 애들 보니까 여드름 있잖아요.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럼 AI가 답변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태아 사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솔직히 보면 태아 사진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충 윤곽이나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러는데 지금 생각보다 답변을 꽤 상세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직접 이제 경험 못 해봤는데, 예, 근데 어떤 분이 후기 올려놓은 거 봤더니, 깜짝 놀랬다.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기간 있잖아요. 기간이라든가 체중이나 뭐 아니면 나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의견을 주는데, 무게나 뭐 이런 거는 확실한지 저기는 모르겠지만 기간은 얼추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갈수록 아마 점점 AI 도움을 크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님 뭐 2부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2부요? 네. 아까 이제 꿰맨다라고 하는 거는 꿰맨 기억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 끝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눈 교통사고로 뭐 한 4-50반을 꼬맨 거 있고요. 눈을요? 어디 부분을요? 눈 여기 우측 눈. 우측 눈썹 위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구 위쪽에 안와 골절. 근데 이것도 그 당시에 크게 다친 건데 그때 코뼈가 부러졌으니까요. 안경이 깨지면서 금태 안경이 우회가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게 이제 이쪽을 살을 후렸으니까 그때 이제 한 4-50반을 꼬맨 게 이제 제일 많이 꼬맸던 것 같고 코뼈는 이제 뭐 엑스레이 찍으니까 코뼈 부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리콘 박아가지고 그것도 72시간에 이제 실리콘을 박아야지 그거 골든타임 지나면은 아무리 성형수술 잘한다 그래도 권투 선수가 코 삐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코 삐뚤어진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코뼈 부러진 다음에 골든타임에 수술을 안 해서 이제 코가 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콧대 한번 세운 적이 있고 이빨 쪽은 뭐 치주 질환 수술하면서 뭐 째고 꼬매고 이거 많이 했죠. 잇몸 쪽은. 그리고 이제 편도선 수술을 할 때는 그것도 역시 이제 이 목 부위에 있는 큰 이 편도선 임파 조직인가요? 그거 띄어내고 거기 또 꼬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뭐 평행봉화대 찢어져서 입술 꼬매는 경험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발은 뭐 꼬매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찰과상 입어가지고 꺼즈 바르고 뭐 이게 가루약인가요? 뿌리는 거 있잖아요. 상처 위에다가 뿌리고 뭐 빨간 약 바르고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병원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안 갔고 그렇게 이제 꿰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꿰맨 적이 있고 많이 군대에서 위생병을 해서 대대에서 위생병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꼬매고 뭐 주사 놓고 링게로 놓고 하는 건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어머. 위생병이 한 7명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사역병으로 나가고 저 혼자만 의무대에 남아가지고 군의관 밑에서 2분 군의관을 모셨는데 군의관이 링게를 잘 못 놔요. 그분들은 이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하지 실제로는 주사 놓고 링게로 놓는 거는. 근데 맨 처음에는 잘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간호학교 가가지고 군의학교 가가지고 스펀지에다 놓고 이러는 거 다 배우죠. 배워서 그것도 뭐 여러 번 해보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뭐 주사바늘 맞는 것도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주사하는 것도 실제로는 좀 그 안 맞는 사람들은 그 배워도 잘 못 놓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그냥 주사 놓고 꼬매고 이러는 것들이 어머. 잘했어요. 이 포병대에 대해서 꼬매고 이러는 거는 사단 의무대 그저 후선 가는 거 외에는 간단한 저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다 뭐 5바늘 10바늘 꼬매고 막 이랬거든요. 마취제 놓고 페니실린 같은 거 놓고 막 이런 것들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많이 다치고 뭐 꼬매고 했지만은 군 생활하면서 많이 그저 나이팅게일 같은 남자 나이팅게일 같은 봉사를 많이 했다고 보죠. 3년 동안. 아주 새로운 경험이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큰 경험이죠. 제대하고 나서도 닌게로 나주로 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머. 아니 위생병을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농대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 티어가 있으면은 그게 저는 이제 축산과니까 이제 농대 계열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 농대 계열은 대부분 이제 그 810 주특기를 받아요. 그래서 6주 기본 교육 마치고 이제 군의학교 그때는 이제 대구 군의학교였거든요. 거기 가서 뭐 육해공군 다 거기 와서 교육받거든요. 간호장교들도 거기서 교육받고. 그래서 이제 군의학교 6주 이제 기본 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대로 배치받는 거거든요. 그 이제 군의학교에서 그 교육받는 6주 교육은 뭐 간호학의 일반적인 기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원래 주특기는 들것병이에요. 들것병. 들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무병과 중에서 들것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여튼 뭐 주사법, 그다음에 붕대 감는 거, 뭐 하여튼 뭐 인공호흡하는 방법, 화상대치법, 뭐 기본적인 것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받고 자대로 가죠. 근데 그거는 써먹는 사람들이 뭐 한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사역병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하여튼 위생병으로 소임을 잘하고 왔던 것 같아요. 몰라,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전에 얘기해 주시진 않으셨죠? 위생병 얘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돌팔이라 그러죠. 저희 우스갯소리로 군대 위생병 출신들을 돌팔이라 그래요. 지나간 말로는 한 번쯤 하셨는지 몰라도 오늘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 네, 자세하게는 오늘 처음.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하고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어떤 생활의 습관 내지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싫다 이게 아니고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를 이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군의관을 도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었으니까 상당히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그때 좀 훈련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흉터가 이렇게. 그때 좀 유 대표님은 어떻게 자녀들은 그 어렸을 때 뭐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때 좀 유 대표님은 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자녀들이요? 네. 애들 있었죠. 예, 그리고 서연이 문틈에 손가락 끼어가지고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조금 아주 크진 않아도 그래도 꽤나 상처가 깊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영상이도 그 스피드 스케이팅 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리 부러진 적이 있고, 뭐 애들 키우면 수두룩하죠 뭐. 예. 말을 무척 아끼시니. 예, 말은 아끼는 해도 뭐 그냥 그닥 그렇게 크게 저기가 없으니까 그 하다 보니까 요런 게 있네요. 그래서 그 한국 남성의 외상 및 대처 방안. 그냥 그 AI가 금방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래가지고 외상 개요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외상 개요, 빈도 높은 거, 대처 방안 뭐 해가지고 자기 나름은 얼른 그렇죠. 정리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래갖고 해주네요. 요거를. 네. 예, 네.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데이터.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이거 엑스마인드라는 도구예요. 인터넷 엑스마인드. 검색하시면 엑스마인드라는 거 나오는데, 예, 근데 그 상단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코파일럿 버튼이 있네요. 코파일럿 네. 버튼. 그래서 요거 누르고 방금 그 제목을 넣은 거예요. 제목은 제가 넣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요걸 그냥 금방 만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금방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처 방안 부분 보니까 이제 조기 대처 중요하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리가 또 역시 중요하다. 평소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발견. 근데 생각보다 조치도 보다도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게 더 많다네요. 예, 그래서, 평소에 잘 발견될 수 있는 환경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너무 늦게 발견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치료 가능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삶의 질도 나중에 향상이 된다 이거하고, 장기 관리 이제 빤한 이야기들인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신체 검사 아주 중요하고,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 이거 잘 지켜야 되고. 근데 아까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상 부분에서 정신적 외상을 네. 이걸 외상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얼른 저는 와닿지는 않는데, 살아온 게. 근데,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정신적 외상 부분이 크게 있고, 제 경우도 사실 삶에다 영향 미친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그 고등학교 때 5.18 터진 거, 그게 사실 평생 영향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별이나 나머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좋고, 꼬박꼬박 들어가 있어요. 외상의 영향도 정신 건강이 이쪽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 직장 스트레스라든가 흡연 뭐 이런 거, 과음 이것도 다 그거에 사회적 고립도 연결이 돼 있다. 정신적 외상하고 그 이야기 부분이 있고, 뭐 그다음에 빈도 높은 외상은 심혈관계하고 우울증, 그리고 그 골절 및 관절염 이쪽이 60대 한국 남성에서는 이렇게 주로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이 꽤나 크게 잡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처 방안이 정신 상담 및 치료 이런 쪽하고 사회활동 참여하는 부분 이런 걸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외상과 대처 방법 관계 부분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의 상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신체적 외상하고 정신적 외상이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통증 부분이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그래서 대처 방안도 상호 보완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지 한쪽만 보다가 딴 쪽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결론과 현재 이제 추세는 건강관리에서 요새는 그 전반적인 웰빙 개선 요쪽으로 요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 외상도 그렇고 신체적 외상도 그렇고 정신적 외상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요 부분은 제가 따로 글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리하면 되지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발견 늦고 대처 늦고 그 다음에 그 정신적 외상 부분 이런 거 커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움직이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클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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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눌러봤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 써보세요. 재밌네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외상하면은 뭐 신체적인 외상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이제 더 먼저 떠오르는 외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돈 안 내고 나오는 거. 네? 외상 짓는 거. 외상 장부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외상 후 그죠? 어. 장애. PTSD, 아니, 저는 PTSD. 예. 아, 예. 저는 저기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이렇게 매몰된 속에서 한 뭐 7일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있었잖아요. 있죠. 예, 예. 한 7일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7일, 그다음에 아니 14일, 15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게 엄청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그런 경우. 또 뭐 전쟁에 참전했는데 뭐 옆에서 동료 전우가 죽었을 때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무슨 총소리와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뭐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것들. 또 뭐 TV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족이 교통사고를 이제 자가용 안에서 당했는데 뭐 부모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봤다든가 하면은 그런 어떤 차를 못 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네. 혹시 그런 경험들은 있으세요? 유 대표님은 없으시죠? 있죠. 있어요.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뭐요? 제가 지금 그 수영을 못 가요. 어머, 수영을요? 왜요? 예. 물공포증? 남동생이 눈앞에서 죽었거든요. 아, 산정호수에서. 그래서 이제 아, 산정호수라는 단어 듣는 것도 싫고, 아, 그리고 자꾸 아내가 이제 수영하러 가자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계속해서 못 가고, 부담스러워.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쪽 대방역 살 때, 그때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걸로. 그러시네. 그렇구나. 저는 부부 마취하고 나서의 안 좋은 그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전신 마취할 때는 그냥 뭐 잠들었다가 깨나니까 수술 다 끝나고 잔상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부부 마취는 이렇게 뭐 이제 지각이 살아 있으니까 이게 수술 중에 이렇게 막 그 간호원하고 의사하고 얘기하는 대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메스가 이제 들어오고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막 부부 마취 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할 때 이렇게 막 뭐 우주에서 유영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막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 여러 가지 뭐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느꼈던 그 잔상들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 마취는 앞으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위에서 이게 또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동굴이나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차 운전하는데 막히잖아요. 또 차 운전하다 막힌다? 그러면 막 우라가 치밀고 이렇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가다가 막힌다? 아니면 뭐 이 터널이 긴 게 있다? 그럼 우회한다든지 뭐 하여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라 그럴까? 공간 공포증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있는 친구들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길거리에 가다 차 막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뭐 화답증이 나고 막 이렇게 뭐 분노가 치밀고 막 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봤어요.
저 아는 분도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고가도로 있잖아요. 고가도로. 예, 예. 이런 데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못해서 예. 근데 저도 고가도로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면은 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로만 보면서 예, 가죠. 예. 그래서 사실 뭐든지 우리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방하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안전 교육, 그쵸?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외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뭔가를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안전하게 외상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또 일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저도 이제는 교통사고가 날 때도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한 마음, 어디를 빨리 가야 된다, 급하고 뭔가가 이렇게 그 평안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고를 낼 때. 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 왜 내가 그때 급하게 그랬을까?' 아니면 운전에 대해서 교만하게 또 막 그 한 번은 비 오는 날 사고가 났는데 그날따라 차가 왜 이렇게 잘 달려요. 그래서 제가 막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인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럴 때 그 기분을 이렇게 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사고 날 거라는 거는 예상은 못 했지만 평상시에 이런 평안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만하고 막 집중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이랬을 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사고의 원인을 제 스스로가 알겠더라고요. 물론 인제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박은 적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의 심리 상태가 평안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고 이랬을 때 저도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많은 실수를 해요. 근데 그게 '사고 날 뻔했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가 났어. 악결과가 나왔어.'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기억에 남고 엄청난 충격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뭐뭐 할 뻔했어.'로 끝나는 실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부주의하면 안 된다. 매사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근데 저희는 그게 인제 일하는 데 네. 원래 기본이 돼 있으니까 아 하이니 네네. 법칙 있잖아요. 네. 하이니 예, 법칙. 고것 네.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항상 당연하다. 그런 건이 어. 있으면 그래서 인제 그 기억에 의존하는 것 말고 기록을 하는 거.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짜잘할 때 기록해 놓고 그리고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음. 미리 방안 추려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요렇게 음. 하는 게 순탄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음.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또 한동안 손해사정사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깐 근데 또 어떤 분들을 이제 사고 피해자들을 만나면은 진짜 억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인도를 걷고 있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충격당해서 또 옆에가 낭떠러지였어요. 그래서 인제 차에 충격을 당해서 붕 떠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깐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전신을 다치셨어요. 음. 근데 인제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거의 멀쩡하게.
멀쩡하게 회복됐는데 그분은 전신을 통증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통증. 통증. 저는 예. 그러니까 검사상에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예.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를 걸을 때도 두리번거리면서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이 잘못한 건 없는 거죠? 그건 뭐 그건 시대에 글쎄요.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비율은 있는데 근데 딱 네.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네네. 결국은 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네.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 네네. 평소에 뭐 어느 정도는 저기가 있어야죠. 긴장이. 그리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요새는 폰 보면서 걷는 거, 그리고 이제 네. 이어폰 항상 꽂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쵸.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고 또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사회에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교통사고는 전부 자율주행 쪽 만든 회사 쪽에가 잘못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시대에 따라서 기준은 변하기는 하다. 근데 결론은 내가 안 당해야 되니까 우리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이나 이거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남겨는 놔야 된다, 여지를. 그냥 그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당한 게 다 그분 잘못이다, 그건 아닌 거죠, 당연히. 예, 그거는. 아 그쵸. 근데 예, 그건 인제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인제 살아남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 안 당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지.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인제 너무나 그죠. 예, 그냥 하는 소리죠 뭐. 예. 그런 게. 근데 진짜 어떤 분 또 제가 만난 분 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예, 그런 경우는 인제는 잘못이. 핸드폰 과실을 쪼끔 적용받았어요, 과실. 본인 과실을 본인 과실을. 7대 3, 뭐 6대 4 이렇게요. 예예예. 왜냐면 저기 거기는 인제는 차도 통행을 하고 사람도 통행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인제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줄 방어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인제는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횡단보도가 아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이제 피해자 과실을 적용받았어요. 예. 피해자 과실. 법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 경우도 항상 이 조금은 저기가 되는 게,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게, 아, 이런 식으로 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하면 보통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바깥에 네네. 이제 나가고 어쩌다 이제 뭔가 네. 일이 있고 이럴 때 반응 속도 자체가 아 분명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게 아무래도. 되면, 몰았다 당할 수도 있겠다. 약간, 예.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ADHD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의도가 아닌데, 근데 어. ADHD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이게 네. 달라지고, 약간 과잉 행동이나 음.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익스트림 스포츠 쪽을 좋아한다든가 이럴 때는, 예전에 보드 동아리 겨울에 이제 음. 저기 해가지고 한번 합류해서 간 적이 있는데, 서로 자랑하는 게, 예, 뼈에다 부목된 거, 아. 나 몇 군데 했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까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쪼개고 나는 아직도 나사 받고 있네. 다음 주에 가서 빼내. 뭐 이런 거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야라든가 또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내 몸을 어디까지 취급할 거냐,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평소에 이제 몸 관리,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드 타신 분들이 많이 부상을 입었군요. 아, 이제 그 잘 가볍게 타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재미로 타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다치는데, 어. 하프파이브 타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아. 그분들 경우는 굉장히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다치는 게 비율이. 예. 근데 유 대표님 집안에서도 좀 이렇게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쪼끔 뭐 전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운동하는 거. 예, 예. 메타캐스트 같은 예. 거. 그런 거 안 하셔요? 그거보다 네. 그 평소 스트레칭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재미.
그리고 움직임 양으로는 그게 좋고, 그게 좋고, 지금 제가 제일 기본으로 많이 하는 게 여기 이제 지금 수건 걸어놓고 앞으로 매달리고 뒤로 매달려가지고 몸 틀어주는 거, 그거하고 계단에다가 한 다리씩 올려놓고 몸 이렇게 펴주는 거, 네. 교대로 그런 거 해주는데, 그거는 시간이나 양 대비 확실히 몸이 잘 풀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스트레칭이 훨씬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예. 뭐 매일 30분이라도 아니면 요가라든가 요즘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올렸던 거기 이야기했던 그거 마지막 대목처럼 네. 가까운 데가 함께 운동하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라도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네. 그런 남편이라도 이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상황인지 따라 가지고 운동이 그렇죠. 이게 양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운동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항공사 다닐 때 아내가 산악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시즌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스포츠 그룹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하는 게.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환경, 바로 옆에 좋은 산책로나, 저는 지금 여기가 추모공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뭐 심심하면 한 번씩 가니까 가서 돌다 오거든요. 이제 매일은 안 뛰라고 걸어서 가시잖아요. 이틀에 한 번 꼴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래도 예, 좋네요. 그 정도. 그리고 가면 그냥 몇 바퀴를. 근데 그것도 저 혼자는 안 가고 영미님이 가자고 해야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한번 가는 게 돌다 오고 커피 사줄게 그러면 네 그러고 따라가서 돌고 오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장 소장님은 스스로가 다 관리를 잘 하시니까. 아니에요. 그건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감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병원 약으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상이 깨지면은 감기가 오더라고요. 저도 지지난주인가 뭐 하여튼 일주일 내내 이제 어디 갔다 오고 뭐 또 어디 뭐 하여튼 뭐 만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되니까 중간에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요. 조금 무리하셨나 봐요. 일주일 무리하니까 목감기부터 오기 시작하더니 코감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가더라고요. 일상의 루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에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신호등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언제부턴가 신호등이 바뀌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빨간불에서 그냥 녹색불 되면 막 바뀌자마자 막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후발주자. 그게 안전하죠. 저 녹색으로 바뀌고 나서도 한 3초? 그렇죠. 길게는 한 5초 정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그리고 이제 건너가고 그러거든요. 걸을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네.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큰 차 사이에 끼어가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네. 그러다 신호 바뀌어서 나가는데 그때 달려 들어와가지고 거의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한번 딱 경험하니까 완전히 저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먼저 출발 안 해요. 놀래가지고. 예. 생활 습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신호등 바뀌어도 3초 정도는 있다가 가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도 꼬리에 뭐 꼬리 물기 뭐 이래가지고 급한 사람은 또 바뀌었는데도 그냥 막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예방,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뭐.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교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